안녕하세요. 지금 안 교수님이 소개하신 대로 그런 낙상을 앞뒤로 해서 배경과 또 피할 수 있는 방법, 관리적인 측면까지 해서 전체적인 개요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청받은 제목 중에 이런 문구가 있어서 노인 넘어지면 죽는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었습니다. 좀 제목이 여러 개라서 주제를 조금 제가 잡을 때 좀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은 먼저 좀 물어볼게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죽는다, 안 죽는다? 죽진 않지만 죽을 수도 있다. 뭐 죽을 수도 있다는 거는 이제 안 죽는 게 더 많은 거고.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정설로 나와 있는 거는 노인이 그러니까 넘어져서 안 다치면 상관이 없는데 넘어져서 다칠 경우에 주로 이제 특히 그 중에서 고관절 골절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골절 발생 이후 총 1년 이내를 추적을 해서 수술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 중에 일부 케이스는 신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못하는 경우도 약간은 끼어 있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잘 회복이 되기도 하고 뭐 괜찮으신 것 같아도 1년 후에 보면은 사망률이 최소 20% 많이 나오는 그룹에서는 40 후반까지가 사망을 합니다. 아마 이게 바로 수술 직후에 사망하는 케이스는 이제는 많지는 않아요. 조금 뭐 있기도 있지만은 아무튼 결국에는 무심코 지내다가 슬쩍 넘어졌는데 이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 것이고 이것은 넘어져서 생긴 것이고 또 왜 넘어졌느냐부터 따지기 시작하면은 의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이런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이 내용의 일부로서 요청받은 강의 제목이 근육과 기능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관리 측면 중에서 지금 그 중에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제가 요 얘기만 딱 하고 가면은 혼동이 올 것 같아서 좀 범위를 넓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만 잘못 이해하면은 근육 관리만 잘하면 별일 없겠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거는 10손가락 중에 한 개 정도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상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영어도 폴다운이고요. 한국말도 낙상인데 얼핏 생각하면은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의학적으로 쓰는 이 낙상이라는 용어는 바닥에서 넘어지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실제로 노인들이 높은 데서 떨어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에 뭐 계단에서 조금 내려가는 정도지 대부분은 생활 중에 이런 문턱에 걸리기도 하고요. 이런 전깃줄에 걸리기도 하고 목욕탕에서 그냥 넘어지기도 하고 이게 다 이 낙상이고 65세 이상에서는 그 건강에도 35%, 40%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넘어진다 있고 75세가 되면은 이제 훨씬 더 많이 넘어진다. 뭐 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과정이라고 보고 여기에는 그러면 왜 자꾸 잘 넘어지느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뭐 근육이 약해서 이제 보조를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관절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근육이 같이 약해지고 즉 몸이 둔해지는 거죠. 그거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이 뇌신경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반사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뭐 무술 같은 거에도 던져도 안 부러지잖아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자세로 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뼈도 튼튼하지만 그런 스스로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데 노인들은 그 기능이 거의 없고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해도 뼈가 또 약합니다. 골다공증도 일종의 어쩔 수 없는 노화인데 젊은 사람만큼 충격을 그렇게 커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러질 수밖에 없는 여기까지 가는 이제 총체적인 머리에서부터 팔다리 손가락 끝까지 걸려 있는 문제이고 또 이런 신체 내의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 환경에서도 오는 문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고려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아주 위험한 것이다. 이제는 이제 조금 아셨을 것 같고요. 뭐 수치는 다 틀리긴 한데 젊은 사람 넘어져서 사실 병원 가는 일 별로 없죠. 뭐 좀 뭐 다른 과다한 저런 뭐 과음이라든가 이런 뭐 사고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가지만 노인은 넘어지면은 상당수가 병원을 가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또 노인이 이제 넘어져서 골절이 돼서 이제 특히 하지 골절이죠 대부분이 해서 누워 있게 되면 이제 나는 다시는 이제 걸을 수가 없는가 보다라고 실제로 많이 환자들이 걱정을 하다가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런 관점에서의 또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얘기인데요. 뭐 이제 부러지면은 수술하고 뭐 수술 안 하더라도 약 먹는 거 있고 또 그 의료비 상승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승 의료비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에서 많이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노인이 낙상을 하면은 골절로 간다고 보고 이거는 아주 중한 상태의 원인이 되고 사망도 발생을 하는 이런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이제 이건 뭐 그냥 재미로 있던 제가 다른 데서 강의하던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노인들은 좀 걸음이 조금 틀리죠. 이게 이제 관절의 그 폐행성 변화 때문에 무릎이 잘 안 펴지는 그런 현상도 있고 또 근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무릎을 덜 펴는 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자꾸 흔들흔들하면서 무릎을 다 못 펴고 발도 잘 못 움직이면서 어정어정 천천히 걸어가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노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모습이 안 되도록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원과 개선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기 전에 무엇을 해야지 된 다음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이미 변형이 왔고 근육과 인대는 구축이 굳어버린 게 왔기 때문에 또 뼈도 변형이 왔고 쉽게 말하면 바른 자세를 좋은 근력으로 유지를 해주어야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죽는다 맞는 거고요. 조금 이제 왜 죽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45%, 48%까지 있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관절 주변에 골절이 되고 수술이 아무리 잘 되어서 잘 다닌다고 해도 알고 보면은 저도 한 십몇 년 전에 제 환자는 그렇게 사망률이 높지가 않아서 안 믿었는데 하여튼 다른 병원하고 그때 공동 연구를 할 게 있어서 전화를 걸어봤더니 실제로 제가 아는 한도보다는 훨씬 높은 분들이 돌아가신 경우가 상당히 이제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이 뭐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은 실제로 심각한 거구나라고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억지로 믿게 된 사실이고요. 아무튼 이런 현상은 상당히 충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수술을 해서 보행을 가능하게 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또 전반적인 또 근력 문제, 이때도 근력 문제가 또 나오고요. 체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의학적인 문제와 같이 엮이게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술을 하거나 안 하거나 45%에는 좀 달라. 수술하고 이러면. 다 수술을 안 하는 부분 없고요. 예. 다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아주 뭐 극심한 상황으로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를 포함을 하고 해서 쭉 팔로우를 하면은 결국 수술 안 한 경우는 이제 거의 없다고 보고 수술 안 하면은 100% 돌아가신다고 보고 있고요. 다들 이제 총으로 하여튼 45% 안팎 그냥 편하게 우리가 한 20-30%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낮은 건 너무 높은 건 빼고 하여튼 그런 아주 정설로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이렇게 되면은 뭐 이제 결국에는 이제 큰 수술을 이건 제가 이제 하는 일인데 이 톱하고 칼하고 망치해가지고 수술을 해서 열심히 해도 하여튼 그렇게 수술이 잘 됐습니다. 사진은. 근데 집에도 잘 가도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그럼 낙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고려를 해야 될 것이냐? 물론 당연히 이제 오늘 원래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운동이죠, 운동. 운동 이꼬르 근력 약화. 근데 운동이 잘 아시겠지만은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죠. 근력을 강화하려는 목적과 체력 강화, 병약한 상태를 오지 않게 하는 두 가지의 이 컨셉을 가지고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환경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집안의 여러 가지 거주 환경에 대한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많이 관리가 필요하죠. 예를 들면은 이 전등 참 예쁘고 좋은데 우리 어머니 계시는 집에 예쁘게 이렇게 꾸며드려야 되겠다 하면 그거는 잘하는 거게요, 못하는 거게요? 못하는 거예요. 밝아야 돼. 노인 집은 밝아야 돼요. 그거 어두워서 실제로 넘어져서 오고 많아요. 저희 어머니는 불 때문에 아니고 슬리퍼 신고 잘 다니다가 급하게 뭐를 저기 가지러 가시다가 딱 해가지고 다행히 힙 고관절 골절이 아니고 척추 골절이 와서 한 10년 전에 한 달 입원한 걸로 잘 해결이 됐어요. 고관절 부러졌으면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마 이미 돌아가셨을 수도 실제로 있어요. 그런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또 생각하는 게 발생하는 것이 실제로 있습니다. 약은 왜 또 중요한가 하면 가끔 이제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환자를 접근을 할 때 꼭 체크를 언더라잉 병이 뭐가 있고 어떤 약을 먹는지는 하여튼 이해를 좀 잘 해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바이스는 이제 이분이 뭐 지팡이 써야 될 상태냐 그런 관계이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보온의 강도 결국은 골다공증인데요. 똑같은 거죠. 넘어져도 뼈가 단단하면은 덜 부러지니까 그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 또 뼈의 강도하고 요즘 얘기하는 이제 근감소증하고 측정 장비도 똑같고 거의 뼈가 약한 사람이 근육도 같이 약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갑니다. 연구 그룹도 보통 골다공증과 사코페니아는 같은 구조로 다 돼 있고요. 그래서 요거 뼈에 대해서도 조금 관리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카디오바스큘라는 이제 갑자기 일어났다가 우리가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그러죠. 노인 되면 이제 혈관이 탄력이 좀 떨어져서 좀 천천히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심혈관 문제가 있는 분들은 또 어지럼증과 그런 문제가 더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잘 체크해야 되고요. 잊어먹기 쉬운 게 소리하고 청각. 청각은 아까 뭐 불빛하고도 관계가 있지만은 잘 안 보여서 다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발도 마찬가지고요. 미끄러운 거 이런 거 피해야 되고 고무창 있는 신발이 제일 안전하고 모양 예쁘다고 다 좋은 게 아니겠죠. 기능적인 측면을 이제 많이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관점에서의 이제 접근은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 속에서 이런 이제 안전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운동도 필요하다고 했지만은 자꾸 잊어먹는 게 평형 감각이 사실은 더 상부 기능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관리를 하고 이렇게 유지를 시키면서 근력을 또한 뼈를 튼튼하게 유지를 시키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뭐 좀 뒤져보니까 또 어떤 분이 멋있는 말을 해놔서 제가 베껴왔습니다. 운동을 노년에 있는 운동을 그냥 이렇게 우린 솔직히 아직도 시간 나면 조금 하는 수준인데 특히 은퇴를 한 분은 이게 새로운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문적으로 물론 자기한테 맞는 수준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 일을 해야 되고 이거의 목적은 근력 관리, 근력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있는 거고 또 보행 관리, 똑바로 걸을 수 있는 근력이 나와야지 또 늙어서도 편하고 위험하지도 않고 하고 또 이제 체력 관리 측면에서는 뭐 복부 지방이 들어갈 정도로 운동을 잘 관리해서 하라 이런 좋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이제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되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종류예요. 이렇게 모여서 하는 운동이 있고요. 모여서 앞에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은 따라하면 주로 뭐 태극권, 광장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모여서 하는 것 같지만은 자기 혼자 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 소개받은 이 책에는 대부분이 혼자 하는 개인 운동인데 이게 열심히 하면은 또 어떻게 해보겠지만은 내용이 너무 복잡하면은 못 따라갈 수도 있고 혼자 하다 보면은 사실 잘 안 해.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게 되거든요. 저도 그렇고 뭐 우리 환자들도 다 그렇습니다. 이거 가르쳐줘도 사실은 가서 딴 거예요. 운동 많이 하셨어요? 하고 무릎 운동 가르쳐 주면은 다음 나중에 와서 운동 많이 했다 그래요. 처음엔 내 속았죠 한 10년을. 그때 나중에 해서 어떻게 무슨 운동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한 게 아니고 하루에 2시간씩 걸었어요. 물론 걷는 게 몸에는 좋아요. 근데 여기에는 조금 특수하게 더 강화를 해줘야 관절이 더 좋아질 수가 있는데 그걸 하고 걷는 것까지 했으면 더 좋은데 필요한 건 안 하고 그 관절염 있는 사람이 그렇게 2시간씩 걸으니 더 아프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여담으로 있는데 일단은 이 운동의 개념을 크게 이 두 그룹으로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 정도 해야 될까요? 이게 합성 사진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제가 합성이 아닌 것 같아요. 10몇 년 동안 어르신 있어요. 이 어르신 있어요. 있어요? 이 어르신 근데 있는데 젊었을 때 만든 근육이 아니. 이 할아버지가 70 몇 세인가 80세쯤 됐어요. 그래서 좀 안 되셨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60 넘어서 만든 거예요. 앞으로 20년 있으면 제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훌륭한 케이스도 있지만은 이런 거 절대로 따라하고 목표를 내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원치지하고 맞지가 않아요. 체력을 증진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목적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우리가 40이 넘어가면은 이 뼈도 마찬가지고요. 이 콜라겐 퀄리티가 좀 나빠져요. 같은 힘을 주더라도 알통 퍽 끊어지는 거 혹시 보셨어요? 우리 병원에도 저랑 나이 비슷한 분 헬스 막 하다가 뻑 끊어졌어요. 힘 많이 줬어요? 했더니 힘 많이 안 줬대. 갑자기 팍 하셨구만 그랬더니 아니래요. 매일 하던 건데 갑자기 하더니 그분이 이제 이런 거 해보려고 하다가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점진적으로 노력을 올리는 거는 좋지만 이게 이런 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또 필요한 분들한테 주지를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X. 징. 아니야. 아마 오실지 몰라요. 한 7, 8년 뒤에. 그래서 아까 그 운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떤 운동이 좋으냐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각자의 의견이 다 있고요. 하여튼 뭐 찾아보면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있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하는 운동이 있고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로 하는 뭐 댄스라든가 뭐 태극권 이런 거는 물론 모든 운동은 근력 강화에 기여를 하겠지만은 특히 이런 데는 이제 평형 감각을 좀 조금 더 자극을 시켜줄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개별 근육에 대한 뭐 특수한 훈련은 안 되겠지만 그리고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심폐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 나온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 요거는 이제 전반적인 컨셉이 근육을 잘 만들어서 허약을 예방해야 된다. 이런 이제 즉 체력을 증대시키는 거죠. 노인의 체력 중에서 하여튼 그 허약함을 예방하고 그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질환도 좀 좋아지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낙상을 방지를 하는 쪽에 저걸 많이 초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제목을 한번 쫙 보면은요. 여기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 이거 근육이 얼핏 보면은 이제 근육이 사실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다 얘기 같지만은 사실은 여기서 떠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연금 받고 있고 근육 이게 관리하고 있는데 어느 거를 하겠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미래에 내가 연금을 받을 건데 지금 연금 붙고 있다고 오케이를 할 게 아니라 오늘 운동을 해야 된다. 현역일 때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말을 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즉 운동을 언제 시작해야 되느냐? 젊었을 때 막 하던 이제 그런 신나는 운동 말고 생존을 위한 이제 관리 운동. 사실은 재미없죠. 큰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최소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40초반부터 근감소가 오니까 근육 운동을 해야 된다고 원래 얘기를 하고 사실은 40에 그 여러 가지 뭐 현실적으로 먹고 살려고 힘들고 바쁜데 좀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무리 늦어도 50대에는 이제 시작을 해서 60 정도에는 다 세팅이 돼서 이제 그걸로 이제 평생 굴러가는 그 관리 시스템이 셀프 관리가 있지 않으면은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사진에 이제 90대면은 이제 이러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나이를 10년 앞당기고 뭐 이런 것도 하여튼 결과물이지만은 즉 일찍 시작을 하는 것이 좋고 물론 뭐 늦었다고 안 할 수는 없겠죠. 거기에 이제 맞는 젊었을 때 하는 운동하고 완전히 나이 먹은 거는 관절이 이미 변형이 조금 질환이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때 하는 운동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강도의 차이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운동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건 이따가 간단하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위에는 이제 집단 운동으로 이렇게 하는 뭐 태극권, 댄스 뭐 뭐든지 이제 기분도 좋아지고 재미도 있고 숨차게 운동도 하고 몸도 뭐 많이 유연해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래에서처럼 이제 개별 근육 운동을 해주면 좋은데 사실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개별 근육 운동 정말 하기 힘들어요. 하기 힘든데 아마 잘 안 하게 돼요,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한 개만 가르쳐 줬는데도 안 하는데 여기 한 30개 가르쳐 놔봐요. 이게 내 기능은 좋아질 것 같아. 그거 외우느라고. 근데 실제로는 못 합니다.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준비를 그거를 다 설명하는 시간이 원래 있어야 되는 것 같았는데 그거는 사실 그냥 소개만 하고 뺐어요. 그러면 그냥 누구나 그림 보고 그냥 하면 돼요. 하고 진짜 이 생존을 위해서 노인 생존을 위해서 건강 관절과 이런 질환자 포함해서 관리를 피한 몇 가지 동작 그것만 열심히 해도 90%는 해결이 되거든요. 가르치기도 편하고 확인하기도 편하고 본인도 하기 편하고 안 했다고 혼내기도 편하고 20가지 가르쳐 놓고 그거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그래서 그는 관심 있으신 분이 시간 남아서 더 많이 하면 좋은데 하여튼 제일 필요한 것만 좀 오늘 자세히 그냥 재밌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해도 되는데 사실은 좀 잘 안 되는 게 아까 말한 나머지 관리적인 내용 포함해서 신경계에 관리는 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좀 없고 그래서 요건 뭐 특수하게 조금 더 이런 거는 암만 해도 그룹 운동을 자꾸 해서 훈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것도 뭐 사실 움직일 힘이 있어야지 있는 분들이 하는 거긴 한데 그다음에 이제 혹시 또 이런 약 같은 거를 투약을 하면서 어지러움증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잘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조금 최근에 좀 기준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 65세서부터 이제 70세 전후반이 이제 젊은 노인이라 그러고 75세 이후를 이제 그 노인이지 그야말로 노인이고 이제 80세 넘어가면 이제 아주 고령이라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나이 차이가 있는데 젊은 노인이 넘어지면은요 팔이 먼저 부러집니다. 왜냐 아직 반사가 있어서 짚어요. 짚었는데 뼈가 골다공증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 손목이 딱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옆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엉덩방아를 찢기도 하고 이때는 이제 고관절 골절이나 척추 골절이 올 수가 있습니다. 척추는 이제 마디가 워낙 많아서 한 군데에 좀 충격이 가더라도 이게 완화가 되면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엉덩방아 찧어서 큰 뭐 죽을 정도의 골절이 오는 경우는 잘 없고 대부분이 이제 반사력이 떨어지면서 손을 못 펴고 넘어질 때 옆으로 그냥 쾅 찍으면서 부러지는 게 이제 고관절 대퇴골이죠. 대퇴골 골절이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이 나이 먹은 사람은 반사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결국 내신경 기능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물론 또 평형 감각까지 더 좋으면 덜 넘어지겠지만은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게 관계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인위적으로 관리해 주기가 참 어려운 내용이고 그렇다면은 왜 자꾸 이렇게 근육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지 이게 더 중요하긴 중요한데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육 얘기. 이게 일종의 여담인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아시는 분? 왜 우리가 근육 얘기만 자꾸 할까? 쿠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쿠션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조금 이제 다른 관점에서 얘기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근육. 뭐 눈 뜨는 거, 여기 입 움직이는 거 하고 몇 가지 없어요. 이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뭐 고칠 수가 없어. 근데 오직 근육만이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뭐가 조금이라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자꾸 관심이 근육으로 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근육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이쪽을 집중을 하는 건데 이 컨셉을 가지고 다른 것이 같이 중요하다는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얘기고요. 젊었을 때는 짚는데 이제 완전히 진짜 노인이 되면은 짚기 전에 엉덩이가 먼저 떨어지면서 마침 골다공증이 있는 고관절이 딸까닥 부러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상의 위험을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제 어떻게 이제 뭐 평가를 할 거냐 뭐 다 나왔어요 이미. 살고 있는 환경을 좀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진 사람이 자꾸 넘어지기 때문에 그 신경 기능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도 물어보면 좋고 약 먹는 거 있는가 까먹는 것 중에 하나가 눈 잘 보이는가 그거 노인들 꼭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평형 감각은 뭐 우리가 그냥 움직이는 거 보면은 다 알고 그다음에 이제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하지 관절에 질환이 있는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모르고 강한 운동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파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관절염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심혈관계는 C급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올라가는 군이기 때문에 그 투약 관계도 그렇고 하여튼 이 정도를 평가를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이것만 말씀드리면 결국 골다공증이 오면은 다 아실 거예요. 여자들이 더 많다는 거는 알고 있고 한 50부터 이제 뼈가 약해지기 정식으로 이제 골밀도가 확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우리 몸에 사실 뼈는 30 안팎에 이미 최고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부터는 떨어지기 시작해요. 깎아 먹다가 남자는 평생 조금씩 깎아 먹으니까 한 70 넘어가야지 좀 표가 나는데 깎아 먹다가 여자는 50 넘어가면서 폐경기가 가면서 그 골다공증이 갑자기 심해집니다. 그 호르몬 영향 때문에 그때 확 나빠져서 여자 50의 뼈는 남자 80의 뼈보다 더 약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하여튼 뭐 잘 다치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근육이 또 같이 날아가고 왜냐하면 바이타민 D가 뼈를 원래 강화하잖아요. 근데 근육하고도 똑같아요 작용이. 그리고 바이타민 D에 대한 작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두 개를 이제 한 덩어리로 보고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예. 그 사진이 넘겨올. 이 진짜 김지민 예, 씨. 맞아요. 예. 김지민 씨 그 뼈 사진.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옛날에 이 강의 만들 때 두 개를 해서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아, 날카로운 지적이었네. 어렵게 사진을 구해서 이거는 그 사람 뼈일 수가 없는 게 이 커팅한 사진이기 때문에 그렇지. 나올 수가 없. 돌아가신 분 거겠네요. 그렇죠. 뭐 그래도 CT 찍으면 저렇게 안 나오고 어쨌든 지금 CT는 뭐 비슷하게 좀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김지민 씨 오랜만에 반가웠네. 네. 다음 가시죠. 그래서 하여튼 뭐 골다공증은 이제 우리가 T 수치가 마이너스 2.5보다 내려가는 거 마이너스 2.6, 2.7이고요. 아무튼 이 정도 되면은 골절의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 이거는 이제 QCT라는 이제 기계로 덱사죠, 덱사라는 기계로 이제 찍는데 근밀도도 똑같이 찍긴 찍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비용 문제가 있어서 많이 시행을 안 하고 이 기계를 가지고 찍어달라고 막 닥달을 하면은 억지로 이제 한번 돌려주긴 하는데 이렇게 측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골다공증 전 단계에 마이너스 2.5는 안 됐는데 마이너스 1 정도 내려간 거 구멍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상보다는 약하고 굳이 골다공증에 독한 약을 안 먹어도 비타민 D와 칼슘 정도는 써주는 게 좋다. 그 단계가 되고요. 이 단계에서는 의료보험에서도 처방이 보험 커버가 안 됩니다. 어차피 약을 쓸 필요도 없거니와 써도 본인 부담을 해야 되고 대신 이제 칼슘, 바이타민 D 이런 거는 이제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치와 상관없이 나이 먹으면은 칼슘, 바이타민 D는 조금 쓰는 게 좋습니다. 큰 다른 질환만 없으면은. 그래서 이 위험인자는 이제 골절인데요. 골다공증 골절 다 아시는 겁니다. 그 골밀도가 낮고 부러진 사람이 또 부러지고 가족이 골다공증이 있으면은 또 같이 잘 부러지고요. 그다음에 마른 사람들, 그다음에 담배 피고 이런 거 몸에 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주 원인에 해당하는 거고 부위험은 동반된 내용을 말하는 거죠. 주 원인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뭐 치매가 있다든가 평형 감각 문제가 있다든가 뭐 신경과라든가 이런 질환 관계로 하는 경우에는 더 조금 덜하긴 하지만은 이런 위험도가 있고 중요한 거는 이런 골다공증 패턴하고 골감소증하고 거의 같이 가고 어차피 넘어지면은 뼈가 약하면 부러지고 다 한 동네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 감소증에 대해서는 뭐 운동도 운동이지만은 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바이타민 D 정도가 밖에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바이타민 D를 먹든가 뭐 햇볕을 태워서 이렇게 좀 공급을 하든가 뭐 식품으로 하든가 할 때는 뼈에 좋으라고 먹었었는데 지금은 뼈뿐만 아니라 근량에도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알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 부분 개별 근육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얘기한 건 근육 운동의 목적은 두 개라고 그랬죠. 체력 강화의 문제가 있고 관점이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개별 근력 강화죠. 근데 두 가지 관점에서 약간 용도가 틀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력 강화, 병약, 허약 방지의 목적으로 하는 거는 무엇이 제일 효과적이냐? 큰 근육 운동을 해야 돼요. 큰 근육. 큰 근육이면 제일 좋은 게 그 둔근 여기 있죠? 엉덩이 근육, 엉덩이 다리를 쫙 허리를 펴고 엉덩이를 피는 근육 이게 사실 우리 몸에서 덩어리가 제일 커요. 근데 운동하기는 조금 이게 자세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게 대퇴사두근, 허벅지 앞에 있는 근육. 이거는 근량도 크고 하기 때문에 운동하기도 쉬워서 사실은 이거는 양쪽 기능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체력 증강도 되고 그 다음에 진짜 근력 강화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상체에서는 이제 요 대흉근, 이 갑박근 이거를 이제 열심히 하면은 상당히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체력 강화에 이제 도움이 되는데 뭐 이렇게 큰 평형과 물론 뭐 반사에 조금 쓰이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인 저 낙상 방지에는 사실은 이제 큰 관계는 없고 하여튼 요 세 가지 정도를 주로 이제 훈련을 해주면은 체력 강화에 체력이죠. 체력 강화에 아주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경골근이라고 하는 거는 발목을 이렇게 걸어갈 때 발을 들어야지 걸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뇌경색이나 뇌출혈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이걸 못 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사고로 안 될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걸어갈 때 발이 걸리죠. 그러면 이제 무릎을 더 구부려야지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 구부리기 때문에 다리를 옆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렇게 짚는 뭐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책에 보면 이제 이런 걸 자꾸 훈련을 해줘라 뭐 그런 얘기가 필요에 따라서 다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갈라서 하기는 좀 어렵고 심플하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